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 시즌2를 맞이해서도요, 열일해 주시겠다고 각오가 대단하신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바뀌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여기가 카페랑 같이 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카페 많이 좋아하는데 어허. 인테리어가 지난번이랑 너무 달라서 네.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은 처음이라 어색하기는 한데 좋기는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거의 공장 수준이었고, 네, 그렇죠. 여기는 진짜 카페. 네, 밖에 창문 밖으로 뭐 나무도 보이고 이러니까 훨씬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저희도 눈이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앞에 가로수가 쫙 보이잖아요. 산도 보이고요. 네, 근무 환경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직장인들은 예. 그 공장 같은 밀폐된 곳에서 탈출하셔서 여기 새로운 곳에 오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축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약소해서 아유, 저희 애청자분들이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한 그 품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 사무실을 이전을 하셨으니까 화분을 해야 되나. 아하. 근데 화분은 이게 처음에 며칠만 예쁘고 시들어 버리거나 이런 관리가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거, 골칫덩어리 되죠. 네, 특히 남자분들은 잘 관리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거 제외하고 방향제를 할까? 아하. 네, 또 그 고민도 했는데 요것도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그냥 먹는 걸로 하자 했습니다. 예. 아니 먹는 거 말고도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줄 선물도 있잖아요. 네, 시즌2에 이제 탄력 받으시라고 예. 저도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을 좀 가져왔는데요. 지난번에 기초 영어 수강권 이벤트를 했을 때 영어 외에도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를 좀 제2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일본어 사업부에 문의를 드려서 일본어 수강권 10매를 가지고 왔고요. 와, 열매나. 네네. 뭐 가격으로 따지자면 이것도 혼자 개인이 결제를 하시려면 꽤 상당한 돈이거든요. 예, 근데 예. 요거 10분께 드리려고 하고 어떤 상품이냐면 일본어를 이제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려고 하는 왕초보들을 위한 상품이에요. 아, 히라가나 가타가나도 모르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탄에서 3탄까지 1개월 동안 공부하실 수 있는 그 상품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직할 때 아무래도 제2외 국어를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수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귀한 수강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월 31일까지 본인이 취업을 하는데 또는 이직을 하는데 일본어가 필요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예. 두 PD님이랑 상의를 해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10분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것도 되나요? 일본 만화 너무 좋아하는데 네. 다 1어로 돼 있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는 원서로 만화를 보고 싶다. 네네. 오호. 괜찮나요? 괜찮죠. 근데 그 자기소개서 쓰듯이 약간 고내용 플러스 이직이나 어떤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도 한 줄 정도 넣어주시면 예.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실제로 요즘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일본으로 취업을 원정 취업이라고 해야 될까? 오. 그렇죠. 네, 가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예,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10월 그 마지막 주에 원티드라는 그 예전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회사가 있거든요. 아, 인재를 찾아주는. 맞아요. 인재를 추천해주고 적합한 인재를 추천했을 때 그 보상금을 주는 걸 그렇죠. 연계를 해주는 맞아요, 회사인데 맞아요. 그 회사랑 같이 일본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 앞에서 또 저희 시원스쿨 일본어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확실히 20, 30대 분들은 한국뿐 아니라 뭐 영미권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도 일본은 워낙 가까우니까 그렇죠. 네, 취업 준비생들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니, 해외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일본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마음에 안 들면 그날 바로 올 수도 있다. 그쵸. 그렇잖아요. 맞아요. 비행기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운항 횟수도 많을 거고 또 일본이
예전에는 엄청 노동 강도도 세고 근무 분위기도 엄청 강압적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취업률도 요즘 좋고 그쵸. 다시 한번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진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희가 책에서도 썼죠.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네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맞아요. 그 성질 급하신 분들은 조오련 형님처럼 헤엄쳐서 와도 돼요. 공항에서 대기하는 거 싫으신 분들. 아, 그렇죠. 네. 예, 상어만 잘 피하면.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직무 이야기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어요? 네, 초반에 그 홍보, 뭐 마케팅 그리고 영업 이런 직무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직무 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인사 직무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인사 직무가 뭐 회사에 이 일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상당히 특히 신입직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좁은 문에 해당해요. 예, 예.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걸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 방송은 아마 경력직보다는 인사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 사회 초년생들한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인사 직무도 보통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하지 않나요? 초년생들도 가능합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직무 중에 하나고요.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부터 인사팀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대기업들도 인사팀 인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전직을 통해서 인사팀으로 합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여쭤보면 재밌는 경험이 많아요. 본인은 인사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고 할 마음도 없었는데 다른 업무 하다가 이렇게 착출된 경우도 많죠. 아, 인사를 잘해서. 네, 오랜만에 아재 개그. 인사팀에는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사실 잡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 총무까지 같이 갖고 있는 인사팀은 그야말로 잡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 중에 좀 빠릿빠릿하고 또릿또릿해 보인다 그러면 착출을 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시작하셨다가 점점 인사 직무의 매력을 느끼시면 이제 인사 전문가로 성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좀 해보다가 정말 안 맞는 것 같으면 다시 뭐 다른 직무 본인이 기존에 하던 걸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인사라는 직무 사실 이쪽을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막연할 것 같아요. 이게 취업, 그러니까 입사 준비부터 퇴사 그리고 월급을 주는 문제 또 고과를 평가하는 그런 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박 PD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인사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근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라는 그 HR 중에서도 HRM이 있고 HRD가 있어요. 네. 그래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는 방금 말씀하신 채용이라든가 인사 고과라든가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매니지먼트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HRD는 디벨롭먼트예요. 그래서 직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한 직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솔직히 직원 수가 막 한 1,000명 이상 2,000명 되는 곳들은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유지하고 개발시키는 것도 되게 회사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HRM과 HRD가 좀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인사팀에서 좀 뭉뚱그려서 하시는 경우가 많죠. 좀 더 뭐 보강 설명을 드리면 인사팀에서 뭐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이 인재 채용이라든가 선발인데 이것도 단순히 채용 공고 내고 뭐 서류 전형해서 면접 보는 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밑작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면 그 사람이 어느 직무에서 일을 할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직무에 필요한 스펙이라 그래야 될까? 어떤 능력을 이 사람이 갖춰야 될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사팀이. 예. 그래서 우리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개발직에 사람이 새로 필요한데 우리 회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신입이 필요할지 경력이 필요할지, 경력이라면 뭐 연봉을 고려를 해서 몇 년 차 정도가 적당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시고 고려를 해서 사람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경제나 경영 배우신 분들은 과목들 중에 인사 관리라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꼭 들어야지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직무를 얼결에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 그 실무를 하시는 데는 특히 사회 초년생일 경우에는 굳이 인사 관리에 대한 전문 수업을 듣지는 않으셔도 되고, 다만 그 인재 채용이라는 것도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공고 내서 사람 뽑고 선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단순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밑작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허. 네, 뭐 예를 들어서 시원스쿨에 필요한 개발자를 뽑는다고 할 때 그 개발자가 경력 몇 년 차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 또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거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직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팀은 직무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아하. 또 직원들이랑 상당히 자주 만나세요. 그래야죠. 네, 그래서 뭐 요즘 회사의 뭐 힘든 점이 뭔지, 특히 뭐 사람 뽑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너 직무에 좋은지 이런 것들 끊임없이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뭐 사람을 뽑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좀 더 높이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거는 기업 CEO 마인드가 많이 중요해요. 예.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야 교육 좀 뭐 1, 2년 해봤는데 뭐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다, 그만둬,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면 인사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뭐 CEO의 마인드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원 역량 개발에 반드시 필요하다, 돈을 쓰더라도 진행을 해라라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하는 거고, 그럴 때 HRD 전문가가 들어가시는 거죠. 예. 방금 전에 그 직무에 필요한 신입, 뭐 스펙을 인사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겪어왔던 이 회사들은 뭐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각 부서장들이 우리 이런 애 필요해, 이런 직무 지금 빵꾸 났어, 그러면 그 부서장이 대표한테 얘기를 하면 대표가 그래 뽑아, 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채용 관리가 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부서장님이나 해당 직무에서 1차적으로 그런 기한을 올립니다. 우리 회사의 개발자가 반드시 지금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이 뭐 경력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킬은 뭐뭐가 필요합니다를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인사 담당자가 올려서 채용 공고를 내면은 안 되고요. 이게 정말 타당한지를 같이 이제 논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가 해당 직무에서는 당장 우리 일이 바쁘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고 경력 몇 년 차가 필요한 거지만, 인사팀 같은 경우는 회사 관리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람을 한 명 뽑으면 그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력 5년 차를 직무에서는 원했지만 회사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연봉을 거기에 못 맞춰줄 것 같아, 5년 차까지는. 예. 그러면 서로 논의를 해서 뭐 그래도 한 3년 이상은 뽑자, 뭐 이렇게 좀 협의가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진짜 인사 직무를 하고 싶은 분들 중에 공대나 뭐 예술계나 이런 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그 여러 직무 중에 반드시 그 해당 지식을 대학에서 배우고 와야 하는 직무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인사 직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인사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무척 다양해요. 상경 계열도 많고, 어허.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도 물론 많으시고요. 그 외에 인문학 쪽도 많고, 아하. 뭐 철학과도 많고 심리학과도 많고, 네, 다양하고 공대 쪽도 있기는 한데, 다만 뭐 이런 일반 그 기업 말고 좀 이렇게 공대 지식이 필요한 쪽이나 이런 데서는 또 그런 수요도 있으신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다시 구직자 입장에서 돌아가서 내가 인사 직무를 꼭 하고 싶은데 아까 초년생들은 잘 뽑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직무에 갔다가 인사로 옮기는 게 가장 빠른 길인지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기업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는데요. 마케팅을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아, 마케팅 하다가요? 네네. 아무래도 뭐 사람을 많이 대하는 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쪽 친구들이 많이 좀 전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쪽은 그 영업 관리라 그래야 되나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드로 바로 나가는 영업 말고 그 서포트를 하는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사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CS 그쪽 그 고객 관리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예. 인사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다양해요, 정말. 아하, 그렇군요.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인사 관리를 배우는 그 전공하는 전공과가 아마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그나마 대학원을 가야 이제 그런 강의들이 개설된 데가 좀 몇몇 데가 있는데 인사 담당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과를 수료하거나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예. 다만 내가 인사 쪽 업무를 하고 싶은데 대기업 쪽으로 바로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조금 우회적으로 뭐 영어 관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전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총무팀은 또 신입사원을 좀 많이 뽑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특히 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총무로 가셨다가 인사 담당자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으시죠. 아, 예. 그렇군요. 인사 업무를 해야 될 이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다른 직무에 비해서 편하다든지 여름 겨울에 밖에 안 나가도 된다든지 아니면 보너스가 더 많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인사 직무만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먼저 이제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 입직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발을 들이면 장수하는 직무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예, 인사라는 게 그 회사의 상당한 뭐 기밀이라 그래야 되나? 뭐 직원의 관리하는 제도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CEO라든가 사장님들이 쉽게 막 바꾸거나 하지를 않으세요. 웬만하면. 아, 그렇겠군요. 네, 나랑 특히 손발이 잘 맞는 친구들을 꾸준히 데리고 가는 게 일이 편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들어가기가 어려서 그렇지 일단 들어가시면 다른 직무보다는 장수할 수 있는 분야다. 네, 요거는 분명한 장점이고요. 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우리 회사 대표나 오너가 사돈의 팔촌까지 꽂아놨다. 이것도 그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은 알려고만 들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입사할 때 여러 가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서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회사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인사일 수밖에 없어요. 팀의 성격상. 예. 네. 그러면 역으로 인사팀장이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면 되겠네요. 그럼 그 사람이 낙하산 중에 실세잖아. 그럴 수도 있을까요? 뭐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또 인사팀이 좀 뭐라 그럴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쥐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누구 편이냐?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뭐 나한테 잘하고 우리 부서에 좀 이득이 되게끔 뭔가 이렇게 좀 하면 저 사람 좋은 거고. 근데 또 회사 경영이나 관리라는 게 그렇게 우리 쪽으로만 이득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CFO한테만 충성하고 영업 관리부장인 우리 쪽은 왜 이렇게 박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기가 매우 힘든 직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충도 많으신 것 같고. 예. 특히 인사팀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성향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선천적으로 입이 가볍다, 엉덩이가 가볍다, 촐싹댄다 이런 분들은 인사 직무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아하. 그분들은 뭐래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죠. 뭐 또 그런 활발함을 이용을 해서 영업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또 많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인사 직무는 정말 보수적이고 약간은 좀 이렇게 입조심을 일단은 해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직무에 비해 좀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예. 이건 좀 옆길로 새는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강원랜드 입사 비리 네네. 이런 것도 그 인사팀에서 제보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입을 꾹꾹 다물어도 어떻게 하다 보면 새어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회사 내에서 뭐 카더라 하는 그 소문들 있잖아요. 뭐 내년에 뭐 누가 승진한다더라, 뭐 누가 뭐 했다더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인사팀에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죠.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장점 얘기해 주세요. 인사팀이 그래도 뭐 직원들의 전체적인 연봉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다 어쨌거나 좀 실무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평균적으로 보면 인사팀의 연봉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다른 직무에 비해서는.
비교가 바로 그 사람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인사팀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연봉을 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팀 몇 명 안에 급여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인사팀장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알려고 들면. 예, 예.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그 직원들 보다 아주 낮거나 이러진 않고 그래도 평균에서 평균 이상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뭐 재량권자다. 네, 말씀인 네.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 고과를 평가를 할 때 부서장들이 일단 먼저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인사팀에서 하는 그 고과 평가 이건 어떻게 중복이 되는 건가요? 보통은 회사 전사적으로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인사고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를 들어서 5등급으로 나눈다. S부터 D등급이 있는데 S가 제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데 회사 전체 비율로 볼 때 뭐 한 5%만 S등급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부서장들한테 쫙 뿌려요. 거기에 S라인이 있어야 주는 거죠. 글쎄요. S라인이 있으면 받으실 수 있을지는 배 모르겠는데 나온 아재들은 D등급 받는 네, 거고. D등급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S라인이 아니어서 항상 그 등급을 받았나? 그렇게 이제 전사적인 그 기준을 마련을 해요, 인사팀에서. 그래서 그거를 부서장들한테 내려보내면 부서장이 자기네 팀원이나 부서원들을 그 등급에 맞춰서 이제 다 추려서 올려보냅니다, 위로. 그러면 다 추려졌는데 딱 나래비를 세워봤을 때 이쪽 영업부에서 S등급을 몇 명을 올렸는데 전사적으로 볼 때 비율이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인사팀에서 좀 조정하십시오. 다시 내려보내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컨트롤을 이제 인사팀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직원 개개인마다 직접적으로 인사 고과를 매기는 건 팀장과 부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리고 뭐 좋은 점 중에 하나 보면 이제 회사 워크숍을 가잖아요. 그 워크숍을 갈 때 그 사전에 미리 가서 현지 답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국내 강원도 어디다 그러면은 뭐 총무 뭐 경력 몇 년 차 된 사람이 가는데 해외 워크숍 현지 답사는 꼭 인사팀장님이 가시더라고요. 뭐 당연하겠죠. 네. 그럼 지가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지가 가는 거죠? 굳이 바쁘신데 뭘 몇 박 며칠 가시나 하는데 글쎄 그분들도 그런 재미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사전 답사라고 하면 뭐 2박 3일 그렇게 가시지는 않고요. 업무 다 끝내놓고 밤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다음날 막 열심히 하루 동안 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 타고 오고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워크숍 현지 답사는 좀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때 쌓인 마일리지는 누구 건가요? 회사마다 아마 다를 텐데 대부분 회사로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마일리지를 회사로 귀속시킬 수가 있나 보죠? 회사 예를 들어서 뭐 법인카드로 그 항공 티켓을 다 구매를 하거나 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법인으로도 이 마일리지를 쌓을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그렇군요. 아니 또 이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각 회사마다 명절 선물 이거 결정을 인사부에서 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자기가 필요한 거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가격대면 5만 원대에서 선물을 산다. 그러면 본인 취향에 따라서 와인을 고를 수도 있고 그렇죠. 5만 원 상당의 뭔가 뭐 약간의 한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는 재량이 어쨌거나 인사팀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좀 악용해서 징계받는 사례도 있는 게 인사팀에서 그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로비도 많이 와요. 자기네 물건 좀 선물로 해달라.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수량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사 직원들 플러스 그 회사 관계자들한테까지 다 선물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뭔가 로비 아닌 로비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철저히 관리를 하시는 것도 인사팀장의 덕목이죠.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이마트만 해도 10개 사면 하나 그냥 주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100개 사면 10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자기가 다 가져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강큰 인사팀장은 아마 없을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10개를 물론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윗분들한테 먼저 분배를 합니다. 사장님 하나, 뭐 본부장님들 하나씩 그러고 나서 뭐 하나가 남는다. 그러면 요건 좀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팀
팀은 워낙 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야 되니까 보는 눈들이 많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더 몸 관리 조심하시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은 자리예요. 그렇죠. 아까 이제 장수할 수 있는 직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회사 내부에서도 구조조정 여파에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인사팀은 그런데요. 그 이유가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팀 먼저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약간 장수하는 면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기업에서 인사팀 인원을 그렇게 많이 확보해 두지가 않아요. 예. 그 월간 인사관리라는 전문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 몇 년 전에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뭐 기업에서 직원 수 1000명 정도 되는 기업에 인사팀이 평균 1.6% 전체. 그러니까 1000명이면 뭐 한 2명 정도 되려나요? 그만큼 소수 인력으로 꾸리다 보니까 뭐 칠만한 인력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아하. 그럼 굉장히 빡세겠는데요? 야근도 엄청 많고요.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EO 마인드에 따라서 야, 우리 회사가 그래도 직원 1000명인데 채용이나 보상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직원 교육 전담하는 애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지 않겠냐 그러면 한 3-4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한다 그러면 한 2-3명? 1000명인데도 2-3명? 이러면 할 일이 정말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그거는 장점이면서 굉장한 또 단점이겠네요. 굉장한 단점이고요. 인사팀 하는 일들 보면은 좀 본인 적성에 안 맞으면 굉장히 지루한 일일 수가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정도 되는데 인사팀 직원이 2-3명밖에 3-4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걸 뭘 할 염두가 안 나니까 맨날 하던 일 쳐내기 바쁘거든요.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커리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시행하거나 이런 재미를 좀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아니, 직원들 교육을 준비하면서 정작 자기는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되게 형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알아보고 우리 회사 대비 경쟁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뭐 우리보다 앞선 기업이 있으면 뭘 하고 있으면 좀 따라해봐야지 막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예산만 확보해서 외주 업체에 또 맡기는 거예요. 뭐 이러닝 한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러면 네. 효과는 정말 떨어지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저희 직장인 애청자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사팀장들이랑 보통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 인사팀장이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지, 그 인사팀장 앞에서 막 울고 나 연봉 안 올려주면 당장 관둘 거예요, 이랬었을 때 진짜 통할 여지가 있는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없는 건가요? 네네네. 왜냐하면 인사팀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를 집행하고 이행하는 담당자이지 뭔가를 결정하거나 본인이 바꾸거나 하는 그 주체가 될 수는 없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은 해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들어왔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인데 연봉이 지금 낮아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뭐 상담을 통해서 네가 그러냐. 그럼 당장 연봉은 올려줄 수 없지만 뭔가 이런 거를 부서장님께 말씀드리고 뭐 CEO께 재가를 받으면 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방법을 좀 알려줄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직원 수 1000명에 한 1.6% 정도면 13명 정도인가요? 제가 아까 1-2명이라 그랬는데 인사팀 직원이. 예. 그렇죠. 13명. 예, 제가 저희 회사로 착각을 했네. 저희가 직원 수 200명 정도인데 지금 인사팀에서 2-3명 정도가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되게 1000명에 많죠. 1-2명은 너무 네네. 있어.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퍼센티지가 맞나? 예. 했는데 네, 한 13명. 바로 수정해 주셨으니까요. 네네. 어쩐지 빡세더라. 말만 들어도 빡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다, 긴가민가 하긴 했었어요. 저 속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 그랬었거든요. 네, 제가 이 숫자가 너무 약해서 예. 계산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인사팀장님한테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위에다 얘기를 해서 연봉 인상을 좀 반영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럴 바에는 그러면 진짜 위에 바로 가가지고 나 연봉 인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대단한 위험을 무릅쓰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잘릴 수 있으니까. 안 되는데 그럼 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그분 위에 관리자들이 있을 거예요. 팀장도 있을 거고 본부장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다 터넘고 사장한테 바로 간다는 거는 대단히 단단히 찍히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인사팀이 그 사람 한 명만을 위해서 뭔가 부서장에게 또는 사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내년도 연봉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폭을 인사팀이 사장님께 건의를 할 수가 있죠. 뭐 5에서 10% 내에서 그렇죠. 올려줄 수 있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매년 뭐 5%밖에 최대 5%밖에 인상을 안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인사 담당자가 사장님을 설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사장님, 우리 회사가 뭐 앞으로 좀 더 성장을 하려면 뭐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5%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 7%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런 설득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나머지 직원들도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장점이 지금 생각난 게 영업이나 이런 거를 안 해도 되니까 네. 뭐 파트너들 술 접대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주말에 네네. 골프 안 쳐줘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사 발령 이런 것도 종종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고 뭐 본인 역할에 따라서 인사팀이 지방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제 본사 내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시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고 뭐 술접대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데 네. 접대를 받는 경우는 있어요. 받는다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래처에서 선물 예, 뭐 그런 데나 이제 대입 단위로 직원 몇백 명씩 매년 해외 워크숍을 간다 그러면 여행사나 이런 데서 접대 아닌 접대를 하는 거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월급 통장. 저희도 예전에 신문사 다녔었을 때 갑자기 월급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더라고요. 네네.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거 무조건 바꿔야 된대. 그래서 뭔가 뒷거래가 있지 않을까? 기자들 사이에선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인사 담당자가 그렇게 본인 맘대로 확 하면 반드시 이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렇게는 사실상은 잘 못하시고요. 다만 이제 뭔가 선택할 때가 왔다, 바꿀 때가 왔다 할 때는 개인의 이제 주관적인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소지도 있고, 좀 급여 통장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명절 때 되면 뭐 인사팀이나 뭐 이런 쪽으로 선물을 좀 주는데 아하. 막 이렇게 되게 특별하거나 비싸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뭐 한과 세트 이런 거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뭐 직원들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이율을 조금 더 낮춰주거나 네 이런 협상력도 인사팀에는 좀 필요하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인사팀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본인이 정말 그 인사팀을 그만뒀을 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커리어 그 영역이라 할까? 이런 게 좀 넓은 편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뭐 요즘에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컨설턴트에 대한 수요가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본인의 인사 경력을 발판 삼아서 본인이 뭐 프리랜서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딘가 전문 기관에 나가서 이제 상주하시면서 월급 받고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요즘에는 이제 파견 업체라 그래야 되나요? 아웃소싱 업체들. 아하. 이런 쪽도 잠 매니저라 그래서 파견해야 될 인력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방향이 많아서 저는 직무로 볼 땐 장점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본인이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좀 다양하다 이렇게 보죠. 아니 강의 요청이나 이런 것도 대기업 출신들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기업 출신들은 못 모셔가서 안달이고 예. 특히 왜
그 법조계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뭐 판사가 그만두고 변호사로 이렇게 네. 아, 갈 때 전관예우.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정관예우는 아니지만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몇 년간 꾸준히 하다가 퇴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예. 이분들의 몸값이 제일 높죠. 아, 그렇겠네요. 퇴사한 지 오래되면 아무래도 인사 제도나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보다는 퇴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가장 정보를 많이 알 것이다. 이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몸값이 제일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홍보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대행사라고 그러죠. 네네. 에이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홍보나 마케팅 전담 직원을 뽑기는 부담스럽고 네. 이렇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도 그런 회사가 가능할까요? 외주는 거의 못 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모든 제도나 이런 거를 다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외주로 줬다가는 뭔가 회사의 좀 정보나 이런 것도 좀 새어나갈 수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채용 면에서는 헤드헌팅 회사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예. 특히 경력직이라든가 임원을 뽑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인사팀에서 뭐 외주를 준다고도 볼 수 있죠.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아하. 아니, 헤드헌팅 말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뽑을 때도 턴키 형식으로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그 기관,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다가 인재 선발부터 채용부터 면접까지 다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몇 명 뽑아주세요. 그래서 그 금액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업들도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곳은 거의 없고 아, 네, 사라졌군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우리 회사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자 추천 정도는 받지만 그 이후 단계 서류 평가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본사 내에 있는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예. 또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요, 그 인사팀의 역할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사람은 적은데 이 역할만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 수가 많은 곳들은 이제 분명히 체계적으로 인사팀 내에서도 담당자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문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뭐 예전에 한 1980년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인사팀이라는 명칭이 없었대요. 그냥 총무팀인 거죠. 아,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뭐 채용도 진행하고 뭐 약간 그런 의전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이 강했는데 점점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생기면서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뭐 우수 인재 확보가 무척 중요하다 우리 회사 발전할 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사팀이라는 공식 명칭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근데 또 2000년대에 넘어가다 보니까 뭐 사람 대량 해고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또 자르는 것도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인재 경영팀, 뭐 인재 개발팀 이런 식으로 좀 더 명칭도 전문화가 되는 그 추세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사 직무는 아마 뭐 시대가 변해도 상당히 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 관련된 그 영화들도 꽤 많이 있어요.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개봉된 지는 오래됐는데 그 2010년에 인디 에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좀 소재가 재밌어요. 해고 전문가가 나오는데 그게 조지 클루니거든요. 어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 해고를 한다고요? 네, 멋지게 수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가서 누군가가 회사에서 저 사람을 잘라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을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분이 가서 아주 멋지게 해고 통보를 하시는 거죠. 아,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조지 네, 클루니를 뭐, 시키는 거군요. 네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 해고 전문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아주 똑똑한 여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거예요. 사람이 직접 출장 가서 얼굴 보고 해고 사실을 알리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예. 이제 시스템으로 화상으로 통보하면 된다. 그게 더 잔인한데?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비용적인 면 때문에 이 여직원이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돌아가는 듯 하다가 예. 나중에 결국은 대단한 반발이 많았죠. 그러겠네요. 뭐 이제 해고를 통보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몇십 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뭐 화상으로 그냥 해고 사실을 날릴 수 있느냐, 나 못 나간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비용만 따져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조지 클루니가 멋지게 그 역할을 하는 선임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런 거 보시면 아마 인사 담당자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업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재미삼아 도움 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국내 상황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그냥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나가는 사람한테 또 한 번의 더 큰 절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보낼 때 얼마나 좀 잘 대우를 하고 인간적인 대우랄까 뭐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막 복수심을 이 회사 얼마나 잘 되는지 내 지켜볼 거야 그러니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 어쨌거나 상당히 중요하죠. 예. 박근혜 때 황교안도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었잖아요. 예. 아니 지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지도 똑같이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해고 통지 받았는데도 지도 시계 만들고. 뭐 이제 그 인사 담당자의 고충 중에 또 하나가 경험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IMF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근무하던 동료였는데 예.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퇴사자 명단을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통보를 해야 되고 내보내야 되고 이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하시던데 인사 담당자분들 아마 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때 누가 수기 쓴 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도 그 모 은행이었는데 인사 담당자한테 직원들이 와서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냐 뭐 해가지고 막 깨부시고 막 그랬는데 그 인사 담당자가 그 블랙리스트 안에 내 이름도 있다. 그러니까 잠잠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고민하고 그 일을 그만두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는 내가 참아 못하겠다. 내가 먼저 그냥 그만둬야겠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인사의 역할상 또 너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대신에 반드시 대량 해고가 있어야 된다면 그분들을 위한 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윗분께 말씀드려서 그렇죠. 마련을 해주시면 좋죠. 예. 지금까지 정주희 과장님으로부터 인사에 관련된 직무 좀 살펴봤는데요. 인사가 진짜 가장 오래 회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직무이긴 하지만 또 해고 때는 또 어려운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 이것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사 혹시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정말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여기서 말한 거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인사팀에서는. 그래서 인사팀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이라면은 이런 것만 단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안 되고요. 정말 이쪽으로 취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월간 인사관리라든가 이런 그 전문 잡지들도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좀 훑어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지금까지도 인사팀 하면 자 상경계 출신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공대나 예술계도 된다고 하니까요. 저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직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인사로 한번 옮겨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인사팀 역할은 계속 강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성에만 잘 맞으시면 좀 오래 장수할 수 있는 직장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다음에도 다시 직무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획직도 상당히 요즘에 역할이 중요하게 좀 부상되고 있는 직무 중에 하나예요. 가장 인기 있는 직무로 꼽힐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인기 있는데 이게 그 기업의 분야마다 너무 역할이 다르거든요. 예. 웹 기획자가 있을 수 있고 상품 기획자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기획자가 될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예. 다음 시간도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경불진 시즌2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 시즌2를 맞이해서도요, 열일해 주시겠다고 각오가 대단하신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바뀌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여기가 카페랑 같이 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카페 많이 좋아하는데 어허. 인테리어가 지난번이랑 너무 달라서 네.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은 처음이라 어색하기는 한데 좋기는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거의 공장 수준이었고, 네, 그렇죠. 여기는 진짜 카페. 네, 밖에 창문 밖으로 뭐 나무도 보이고 이러니까 훨씬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저희도 눈이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앞에 가로수가 쫙 보이잖아요. 산도 보이고요. 네, 근무 환경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직장인들은 예. 그 공장 같은 밀폐된 곳에서 탈출하셔서 여기 새로운 곳에 오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축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약소해서 아유, 저희 애청자분들이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한 그 품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 사무실을 이전을 하셨으니까 화분을 해야 되나. 아하. 근데 화분은 이게 처음에 며칠만 예쁘고 시들어 버리거나 이런 관리가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 골칫덩어리 되죠. 네, 특히 남자분들은 잘 관리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거 제외하고 방향제를 할까? 아하. 네, 또 그 고민도 했는데 요것도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그냥 먹는 걸로 하자 했습니다. 예. 아니 먹는 거 말고도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줄 선물도 있잖아요. 네, 시즌 2에 이제 탄력 받으시라고 예. 저도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을 좀 가져왔는데요. 지난번에 기초 영어 수강권 이벤트를 했을 때 영어 외에도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를 좀 제2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일본어 사업부에 문의를 드려서 일본어 수강권 10매를 가지고 왔고요. 와, 열매나. 네네. 뭐 가격으로 따지자면 이것도 혼자 개인이 결제를 하시려면 꽤 상당한 돈이거든요. 예, 근데 예. 요거 10분께 드리려고 하고 어떤 상품이냐면 일본어를 이제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려고 하는 왕초보들을 위한 상품이에요. 아, 히라가나 가타가나도 모르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탄에서 3탄까지 1개월 동안 공부하실 수 있는 그 상품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직할 때 아무래도 제2외 국어를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수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귀한 수강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인사 직무도 보통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하지 않나요? 초년생들도 가능합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직무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부터 인사팀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대기업들도 인사팀 인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전직을 통해서 인사팀으로 합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여쭤보면 재밌는 경험이 많아요. 본인은 인사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고 할 마음도 없었는데 다른 업무 하다가 이렇게 착출된 경우도 많죠. 아, 인사를 잘해서. 네, 오랜만에 아재 개그. 인사팀에는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사실 잡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 총무까지 같이 갖고 있는 인사팀은 그야말로 잡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 중에 좀 빠릿빠릿하고 또릿또릿해 보인다 그러면 착출을 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시작하셨다가 점점 인사 직무의 매력을 느끼시면 이제 인사 전문가로 성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좀 해보다가 정말 안 맞는 것 같으면 다시
다른 직무 본인이 기존에 하던 걸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인사라는 직무 사실 이쪽을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막연할 것 같아요. 이게 취업, 그러니까 입사 준비부터 퇴사 그리고 월급을 주는 문제 또 고과를 평가하는 그런 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박 PD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인사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근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라는 그 HR 중에서도 HRM이 있고 HRD가 있어요. 네. 그래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는 방금 말씀하신 채용이라든가 인사 고과라든가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매니지먼트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HRD는 디벨롭먼트예요. 그래서 직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한 직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솔직히 직원 수가 막 한 1,000명 이상 2,000명 되는 곳들은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유지하고 개발시키는 것도 되게 회사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HRM과 HRD가 좀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인사팀에서 좀 뭉뚱그려서 하시는 경우가 많죠. 좀 더 뭐 보강 설명을 드리면 인사팀에서 뭐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이 인재 채용이라든가 선발인데 이것도 단순히 채용 공고 내고 뭐 서류 전형해서 면접 보는 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밑작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면 그 사람이 어느 직무에서 일을 할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10월 31일까지 본인이 취업을 하는데 또는 이직을 하는데 일본어가 필요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두 PD님이랑 상의를 해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10분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것도 되나요? 일본 만화 너무 좋아하는데 네. 다 1어로 돼 있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는 원서로 만화를 보고 싶다. 네네. 오호. 괜찮나요? 괜찮죠. 근데 그 자기소개서 쓰듯이 약간 그 내용 플러스 이직이나 어떤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도 한 줄 정도 넣어주시면 예.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실제로 요즘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일본으로 취업을 원정 취업이라고 해야 될까? 오. 그렇죠. 네, 가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10월 그 마지막 주에 원티드라는 그 예전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회사가 있거든요. 아, 인재를 찾아주는. 맞아요. 인재를 추천해주고 적합한 인재를 추천했을 때 그 보상금을 주는 걸 그렇죠. 연계를 해주는 맞아요, 회사인데 맞아요. 그 회사랑 같이 일본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 앞에서 또 저희 시원스쿨 일본어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확실히 20, 30대 분들은 한국뿐 아니라 뭐 영미권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도 일본은 워낙 가까우니까 그렇죠. 네, 취업 준비생들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니, 해외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일본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마음에 안 들면 그날 바로 올 수도 있다. 그쵸. 그렇잖아요. 맞아요. 비행기도 엄청 많을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운항 횟수도 많을 거고, 또 일본이 예전에는 엄청 노동 강도도 세고 근무 분위기도 엄청 강압적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취업률도 요즘 좋고, 그쵸. 다시 한번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진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희가 책에서도 썼죠.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네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맞아요. 그 성질 급하신 분들은 조우련 형님처럼 헤엄쳐서 와도 돼요. 공항에서 대기하는 거 싫으신 분들. 아, 그렇죠. 네. 예. 상어만 잘 피하면.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직무 이야기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어요? 네, 초반에 그 홍보, 뭐 마케팅, 그리고 영업 이런 직무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직무 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인사 직무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인사 직무가 뭐 회사에 이 일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상당히 특히 신입직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좁은 분에 해당해요. 예.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걸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 방송은 아마 경력직보다는 인사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 사회 초년생들한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 직무에 필요한 스펙이라 그래야 될까? 어떤 능력을 이 사람이 갖춰야 될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사팀이. 예. 그래서 우리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개발직에 사람이 새로 필요한데 우리 회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신입이 필요할지 경력이 필요할지, 경력이라면 뭐 연봉을 고려를 해서 몇 년 차 정도가 적당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시고 고려를 해서 사람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경제나 경영 배우신 분들은 과목들 중에 인사 관리라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꼭 들어야지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앞에 그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직무를 얼결에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 그 실무를 하시는 데는 특히 사회 초년생일 경우에는 굳이 인사 관리에 대한 전문 수업을 듣지는 않으셔도 되고, 다만 그 인재 채용이라는 것도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공고 내서 사람 뽑고 선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단순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밑작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허. 네, 뭐 예를 들어서 시원스쿨에 필요한 개발자를 뽑는다고 할 때 그 개발자가 경력 몇 년 차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 또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거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직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팀은 직무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아하. 또 직원들이랑 상당히 자주 만나세요. 그래야죠. 네, 그래서 뭐 요즘 회사의 뭐 힘든 점이 뭔지, 특히 뭐 사람 뽑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너 직무에 좋은지 이런 것들 끊임없이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뭐 사람을 뽑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좀 더 높이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거는 기업 CEO 마인드가 많이 중요해요. 예.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야 교육 좀 뭐 1, 2년 해봤는데 뭐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다, 그만둬,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면 인사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뭐 CEO의 마인드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원 역량 개발에 반드시 필요하다, 돈을 쓰더라도 진행을 해라라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하는 거고, 그럴 때 HRD 전문가가 들어가시는 거죠. 예. 방금 전에 그 직무에 필요한 신입, 뭐 스펙을 인사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겪어왔던 이 회사들은 뭐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각 부서장들이 우리 이런 애 필요해, 이런 직무 지금 빵꾸 났어, 그러면 그 부서장이 대표한테 얘기를 하면 대표가 그래 뽑아, 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채용 관리가 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부서장님이나 해당 직무에서 1차적으로 그런 기한을 올립니다. 우리 회사의 개발자가 반드시 지금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이 뭐 경력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킬은 뭐뭐가 필요합니다를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인사 담당자가 올려서 채용 공고를 내면은 안 되고요. 이게 정말 타당한지를 같이 이제 논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가 해당 직무에서는 당장 우리 일이 바쁘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고 경력 몇 년 차가 필요한 거지만, 인사팀 같은 경우는 회사 관리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람을 한 명 뽑으면 그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력 5년 차를 직무에서는 원했지만 회사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연봉을 거기에 못 맞춰줄 것 같아요. 5년 차까지는. 예. 그러면 서로 논의를 해서 뭐 그래도 한 3년 이상은 뽑자, 뭐 이렇게 좀 협의가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진짜 인사 직무를 하고 싶은 분들 중에 공대나 뭐 예술계나 이런 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그 여러 직무 중에 반드시 그 해당 지식을 대학에서 배우고 와야 하는 직무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인사 직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인사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무척 다양해요. 상경 계열도 많고, 어허.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도 물론 많으시고요. 그 외에 인문학 쪽도 많고, 아하. 뭐 철학과도 많고 심리학과도 많고, 네, 다양하고 공대 쪽도 있기는 한데, 다만 뭐 이런 일반 그 기업 말고 좀 이렇게 공대 지식이 필요한 쪽이나 이런 데서는 또 그런 수요도 있으신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다시 구직자 입장에서 돌아가서 내가 인사 직무를 꼭 하고 싶은데 아까 초년생들은 잘 뽑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직무에 갔다가 인사로 옮기는 게 가장 빠른 길인지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기업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는데요. 마케팅을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아, 마케팅 하다가요? 네네. 아무래도 뭐 사람을 많이 대하는 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쪽 친구들이 많이 좀 전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쪽은 그 영업 관리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필드로 바로 나가는 영업 말고 그 서포트를 하는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사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CS 그쪽 그 고객 관리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예. 인사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다양해요, 정말. 아하, 그렇군요.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인사 관리를 배우는 그 전공하는 전공과가 아마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그나마 대학원을 가야 이제 그런 강의들이 개설된 데가 좀 몇몇 데가 있는데 인사 담당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과를 수료하거나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예. 다만 내가 인사 쪽 업무를 하고 싶은데 대기업 쪽으로 바로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조금 우회적으로 뭐 영업 관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전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총무팀은 또 신입사원을 좀 많이 뽑는